자, 여러분 이제 각종 등기 절차입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등기법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물론 뭐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각종 권리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그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있죠?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해요. 저당권. 저당권 등기한다. 자,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해 놓고 그다음에 자, 그 내용을 뭐예요?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있죠? 예컨대 만약에 표제부에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 자, 1번 뭐예요? 1번 충청도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뭐예요? 다 면적 500제곱미터예요. 자, 이 내용에 뭐예요? 이 내용에 그다음에 갑구에 예컨대 1번 무슨 등기?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에요. 갑이다. 자, 그러면 물론 예컨대 2번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어디 을구에 1번에서 저당권 등기 하지 않니까 저당권 등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보존 등기 맞추고 자, 을구에 설정 등기 맞추고 각 권리를 이전 등기하죠. 물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등기부 내용에 써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각종 권리는 객체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 지분 있죠? 이 공유 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동산 일부에서 보존 등기 안 되고 이전 등기 안 되고 용익물권은 가능하고 저당권 안 되고 공유 지분 나오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없고 이전 등기 가능하고 용익물권 안 되고 저당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신청인 그래서 이 신청인 등기를 뭐로 하느냐? 등기를 공동으로 하느냐? 뭐예요? 단독으로 하냐? 하게 되면 따게 되면 이 보존 등기는 당연히 뭐라고? 단독이고 이전 등기는 자,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시자 들어가는 거 있죠? 자, 두 글자로 쉽게 들어간 게 뭐예요? 이게? 상속, 수용, 신탁 요거 빼는 거 다 공동이에요. 용익물권 공동이겠죠? 왜? 소유권자가 용익물권 설정해 주니까. 근데 이 지금 뭐예요? 이 내용의 일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경 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변경 등기는 뭐만 이 객체 있죠? 요 객체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객체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 등기는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논에다가 집을 져갖고 2번 다른 거 갖고 이걸 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토지를 분할해서 면적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을이란 소유권자가 어디서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지금 예컨대 자 서울에 살다가 자 대전으로 만약에 이사 왔다 치자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다 2-1번 이 을이라는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만 바뀐다. 거주지를 어디 거주지를 서울에서 어디로 바꾸는 거 이거 대전으로 바꾼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여하고 감액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 등기는 부동산 일부고 말소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전부고 있죠. 등기사항이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고 등기사항의 일부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고 이건 등기사항이 뭐라고? 전부 다 이 차이만 있지 이 신청인은 똑같다는 게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권리 변경만 공동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객체하고 뭐예요? 신청인하고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라도 제대로 뭐 익혀라 이거라도 이것만 해도 일단 세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익히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게 어느 정도 딱 그 정리가 딱 되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예컨대 보존 등기 할 때 그 신청인이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사유가 되는 게 대장을 보면 꼭 시점이 4개니까 당연히 뭐예요? 판결 갖고 대장 가지고 판결 갖고 미등기 수용 그다음에 자 건물만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해서 근데 대장 갖고 보존 등기 할 사람 4사람 최초 상속인 포괄리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만 그려보라니까 그려서 생각하라니. 물론 여기 1번 문제는 뭐예요? 1번 문제는 자 건물의 합병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합병 얘기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은 합병하지 못하는 걸 2개로 배렸어요.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거나 합병 대상 토지 중 자 일부에 대해서 자 뭐예요? 소유자도 같고 지목도 같고 지번부도 같죠? 다만 우리가 일부 토지에 분할 사유가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겼으면 원래는 못한다는 예외가 뭐예요?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라는 거죠. 근데 이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법은 합병이 가능한 거 3가지. 자 합병이 뭐한 거? 합병이 가능한 거 뭐예요? 가능한 거 3가지를 외우자.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무슨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돼 있다면 합병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토지에 있죠? 모든 토지에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저당권이란, 원래 저당권은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 토지와 뭐가 있으면 B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A 토지에 지상권 돼 있고 B 토지가 없다면 이 지상권의 성질은 자, 이렇게 A 토지 전부도 가능하지만 이 땅을 합해 보면 일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합했을 때 일부만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용익 물권만 합병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배가 모든 토지의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자, 뭐가 접수 번호가 뭐하다면 이 접수 번호가 뭐예요?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뭐가 있다면 저당권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이 여기도 저당권이 돼 있고 여기도 저당권이 돼 있는데 이게 뭐가 같다는 게 이거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중간에 뭐예요? 제3자 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모든 토지의 신탁 등기예요. 모든 토지의 신탁 원부 내용이 가능한 뭐라고 동일한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문제 중에서 거기 뭐예요? 자, 건물의 합병에 관한 면적이 바뀌니까 변경하죠. 그래서 1개월의 의무고 과태료 부과 없고 2번에 그 3번에 보시면 자, 그 합병 등기할 때는 자, 그 전하고 뭐예요? 그 후하고 합병함으로써 면적이 면적이 더 늘어났으니까 합병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장을 첨부하라 쉽게 대장을 첨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4번에 저당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없어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 그런 게 없죠. 합병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응? 자, 그래서 여기 합병 사유에서 자, 합병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합병 제한 사유가 있다 그랬죠? 그럼 신청을 이거 이거 합병이 잘못됐다. 합병 제한 사유가 있다. 이거 뭐라고 이거 각하해 버렸으면 집철시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갖고 뭐예요. 다시 원위치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말소등기에 틀린 거 있죠? 말소등기. 그래서 일단 자 1번에 뭐예요. 말소되는 등기 종류는 절대 말소등기는 없어요. 말소등기 허용된다. 이게 28일 때 그 해 또 이제 뭐예요. 5급 승진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응? 1번이 틀린 것이고 당연히 뭐예요. 말소등기 기존 등기가 원칙적이든 후발적이든 항상 전부가 부적합한 거예요. 일부는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자, 이게 일부는 당연히 무슨 등기하는 것이고 변경하는 것이고 항상 뭐라고 등기부에 써있는 예컨대 의리병원 때 돈 갚고 여기다 1번 뭐라고 저당권이 말소된다. 아니 말소등기. 그래서 항상 전부 지운다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부 내용이 돈을 갚음으로써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저당권은 소멸됐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세권 등기가 안 되는데 등기가 실행되면 직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의 소멸 이유로 저당권 등기를 뭐 할 때 말소할 경우에 채무자를 추가한 변경 등기는 뭐예요?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 말소할 때는 변경 등기는 뭐 이렇게 주등기 말소할 때는 변경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는 등기가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한다. 주등기 말소할 때는 부기 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 다음에 5번 말소 등기 인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란 등기 말소인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유례가 있는 것이 등기 기록에 형식적으로 인용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형식적으로 누가 자 지금 뭐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저당권이 의리 돈을 갚았는데 피담보 채권에 서면서 저당권 소멸됐는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 누군가 어떤 제3자가 이 두 사람의 뭐예요? 갑과 을의 무엇을 갑과 을의 자 그 통정의 의사에서 자기 채권을 자기 채권을 안 갚으려고 갑이 을하고 통정의 의사를 한 것이니까 이 지금 뭐예요? 이 등기는 무효라고 이 등기 말소 신청할 때 자, 이 저당권은 뭐예요? 비록 뭐예요? 돈을 갚고 소멸됐지만 아직은 등기부에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 3자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게 아직은 실체적으로는 소멸됐지만 아직은 등기부에 뭐 있다면 자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시험 문제 자 한 4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표시를 안 해놨는데 4년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누구 자 이렇게 을에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만약에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여기서 한번 뭐가 되는 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죠. 자 이 사람 말소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불이익을 보게 됐죠.
그래요. 이렇게 말소당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이해관계라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지상권 등기 말소할 때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준 저당권자 당연히 돈 빌려주는데 지상권 말소하면 이해관계이죠. 근데 자 이렇게 말소 등기 이해관계 이제 있을 때 뭐 순위 2번, 순위 3번 이렇게 1번 나오죠? 그건 다 아니야. 자 보세요.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2번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이 이렇게 2번 저당권 등기 병이단이죠. 그러면 자 얘 저당권 1순위 말소할 때 얘는 뭐라고? 얘가 없으니까 기쁘지.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얘 2번 말소할 때 1번은 있죠? 신경 안 써요. 왜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나오면 순위 2번 저당권, 순위 1번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말세복 등기가 아니니까 이해관계 여부가 아니에요. 근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그 토지에 있는 뭐라고? 지상권자 있죠? 토지에 저당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는 뭐예요? 관심 없어요. 자, 왜? 그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뭐예요? 이익이죠? 이익이니까. 자,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지상권자야. 이 저당권이 말소되면 신경 안 써.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저당권 말소할 때 이 순위권자의 지상권자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게요. 근데 보존등기 말소할 때 그 소유권 보존등기한테 돈 빌려줘갖고 소송 중인 사람은 이해관계이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기억하고 미움 있죠? 이 사람만 이해관계네요. 자,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아하. 자, 그 말소 시에 말소당할 때 그 말소당한 권리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이해관계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유지하죠. 자, 가등기 중요하죠? 가등기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가등기에 관한 사항을 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잘 보자죠. 그러면 4번에 보시면 틀린 거랬는데,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허용되지 않아요. 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가지.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권리가 뭐가 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문자가 가등기 명의를 뭐예요? 승낙을 얻었죠? 얻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때 승낙을 증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뭐 한다는 게요? 제공한다. 그 가등기 문자에 승낙서 첨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가등기에 관한 순위보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이 양도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에 뭐예요? 가등기 권리 이전할 수 있죠? 그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만 수업한다 그랬죠? 물권 변동까지 수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면 자 5번이 그게 답인데 그게 양립하느냐 양립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립이 되느냐 양립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만약에 등기부처 지금 현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남한테 사용수익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갑이 이 땅을 점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점유해요 이거? 용익물권자가 점유한다. 용익물권자. 근데 저당권이랑 교환같이 이 저당권자는 있죠? 이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 용익물권과 저당권은 이렇게 양립이 돼 서로. 왜? 이건 점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같은 뭐예요? 같은 지상권, 같은 이 용익물권, 1순위 지상권, 2순위 지상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자, 1순위 전세권, 2순위 지상권 이것도 안 돼요. 하여튼 용익물권끼리는 같이 있으면 안 돼. 동일 범위에. 에? 범위가 뭐예요? 서로 반씩 날아가고 있으면 모르는데 동일 범위 안 된다. 동일 범위에.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게 하나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치는 거기 저당권 있죠? 근데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뭐예요? 1번. 자 1번에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자 이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 등기 해줬다는 게요. 자 조건이 성취돼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다음에 지상권 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게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가등기에 대해서 뭐 한 거 틀린 거 그랬어요. 절대 보존 등기를 뭐 하지 못해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가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확정되어 있죠. 자 권식이 가청채와 권식이는 소부로 실현한다. 가청채, 가등기는 뭐예요? 가청, 청구권이다. 치읓, 청구권 치읓, 채권적 청구권이다. 가청채, 권식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시, 시기부 정지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 장래 확정 청구권이 가능하다, 이제 가능하다니까. 자, 그래서 확정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존 능력 가등할 수 없다니까 틀린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였는 게 3자에게 맞추는 경우 3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 왜? 이전됐으니까 3자가 본등기고. 자, 4번의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이죠?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 있어도 절대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유물 보존행위를 하지 못해요. 공유물 보존행위 못하니까 절대 한 사람이 전을 위한 본등기 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 없다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뭐 할 경우에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 외 본등기 접촉 때는 중간 처분 등기가 없을 때는 가등기한 본등기를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자 거기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이전등기하지 않고 별도로 뭐 했어요? 이전등기했죠. 근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접촉되는 중간 처분 등기가 중재가 없다면 가등기 본등기 하면 돼요. 본등기 자 본등기 뭐예요? 할 필요가 없죠. 자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접촉되는 뭐가 없다면 중간 처분 등기가 없다면 굳이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있다면 먼저 해갖고 순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 4번이 틀린 것이다. 자 6번 문제 틀린 거 그랬어요. 임차권 가등기 가능하죠? 절대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자 가처분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자 시험에 합격해서 뭐예요? 이전기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 의무자가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그 아저씨도 얘가 명인이 조카가 시험에 떨어지면 단독 말소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사인증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증은 유언에 한 증이에요. 이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사람이 사망을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있죠.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유언장을 받아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하기 전에는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유언의 증여를 했는지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유증은 그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있지만 사인증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주겠다고 대답하고 계약이 발생했으니까 채권이 있단 채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신 그 날짜를 모여로 해서 정지 요건을 해서 가등기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는 게요. 자, 그다음에 자,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 했죠? 그 뒤 병에게 토지를 이전등기했을 때라도 가등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갑이 자기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을에게 저당권 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그 토지에 이전등기 했더라도 가등기한 본등기를 뭐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꼭 본등기 해줘야 된다. 왜?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제3자한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을의 저당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항상 누가 갑이 의무자다. 자, 4번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오는 거 그랬죠? 가등기. 그래서 거기 1번 소유권 청구권의 정지 조건일 때 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다죠?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여러분 절대 자, 뭐가 나오면 가처분 있죠? 가처분 등기 나오면 이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예요. 근데 뭐라고? 가처분 뭐가 나오면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써 있죠? 명령. 그러면 뭐예요? 가가처명 가가처 명단이에요. 명단.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명단이 되어 있다. 가처분 명단. 가처분 명단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원의 촉택에 따라 한다면 틀려요. 자, 3번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당연히 제공해야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 그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명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의 주소 관할 지방권이 말도 안 돼요. 항상 우리 등기법에는 무슨 법에는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법은 부동산 소재지 있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에요. 절대 뭐라고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다. 주소지를 관할한다.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주소지를 관할한다.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그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명인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등기는 아저씨가 조카한테 줬으면 그 아저씨가 명인의 승낙받아서 너 시험에 떨어졌지? 자, 승낙서 내놓으라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제3자가 있죠? 제3자가 너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소유권 빨리 취득해야 되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만 옳다? 5번만 뭐예요? 5번만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4번은 뭐라 했어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라 그랬죠? 자, 당연히 3번은 뭐예요?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촉탁이 아니라 뭐예요? 명단, 단독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1번은 뭐예요? 정지조건부 가능하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8번은 3자가 아니라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것도 뭐 편집할 때 못합니다, 그거. 자, 뭐가 아니고, 그 3자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3자가 아니라 가짜 얘기입니다. 가짜에 관한 얘기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당연히 가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자 1번 또 나왔죠? 의무자의 승낙받아서 단독할 수 있다. 가등기면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인감률 첨부해서 말소할 수 있어요. 3번 의무자도 뭐예요? 자 그 권리자는 저 가등기 등기 신청할 때 승낙서 받거나 아까 가가처 명단 있죠? 그 3번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받고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고. 근데 정지조건 볼 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거기 5번에 뭐라고? 주소지 관할이에요. 그리고 한 번 나왔죠? 또 27에 나왔다고 또 나왔죠? 작년에. 주소지 관할이에요. 소재지 관할이에요. 소재지 관할입니다. 항상 소재지 관할이에요. 자, 9번 문제는 뭐예요? 복잡하죠? 복잡하는데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어요. 뭐라고? A 건물에 대한 갑이 소유권 청구권의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에 했다. 갑이 위 가등기한 의한 2016년 10월 8일에 본등기할 경우 A 건물에 관한 다음 중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중간처분 등기 말소하라. 중간처분.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4번 건물은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이 가압류 가처분 나오죠.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면 이거는 소송 중이야. 이 소송 중인데 언제 지금 자 3월 4일 가등기 한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는데 이건 소송 중이니까 중간 처분 등기니까 날짜 안 봐도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 가등기를 대상으로 예컨대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물어주는 게 갑이 있고 아저씨 갑이 2번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주면 집 주겠다고 이렇게 자 소유권 뭐라고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했어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가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촉탁으로 요 가등기에 대해서 여기 2-1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가압류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게 소송 중이야. 그래서 해당 가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몇 번 4번처럼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소송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말소하면 안 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근데 거기 1번도 마찬가지죠.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는데 대항 있는 건 날짜 따질 거 없어. 대항한다면 말소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2번하고 3번 얘기죠. 근데 2번하고 3번 얘기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2016년 3월 15일이니까 3월 4일 이전이죠. 이후잖아, 이후. 근데 2월에는 3월 4일 이전이니까 그 이전에 대한 근저당에 의한 경매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지. 이걸 날짜가 이거 빠르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에 2번. 2번은 뭐예요? 딱 중간이잖아. 며칠? 3월 4일 이후니까 3월 15일이니까 이게 중간 처분 등기란 이게. 이게 이제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이의신청 얘기인데, 자,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건 요즘 자주 나왔는데, 올해는 시험 문제 나올까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자주 나왔어요, 요새. 이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합니다. 이 기출문제 보시고. 그래서 거기 1번은 틀린 거랬는데, 2는 집행정의율이 없어요. 왜?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저당권 계약을 맺죠? 등기했더니 각하당했어요. 이 각하는 각하당한 사람만 해요. 등기가 실행된 것은 이해관계 할 수 있는데 이건 각하당한 사람만 하는데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요. 자, 이게 5글자죠? 이 3글자 관할등기소 홀수야. 이 신청은 짝수죠? 이건 어때 하네 이거 짝수. 지방법원에 해요. 어때 한다고? 지방법원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각하를 당했다 해서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갑은 돈이 필요하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병하고 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기간에 이 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익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뭐가 없다? 집행, 정지,
집행경기 효력이 없어요. 다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신청이라는 것은 등기관의 뭐예요? 부당한 뭐예요? 결정과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분시가 아니라 새로운 신사실과 신증거를 삼아서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 자, 3번 관할지방부는 이에 대해서 결정 전에 등기관의 이의가 있다는 뭐예요? 뜻에 부기를 명할 수 있다. 이의 부기 및 가등기를 명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 법원은 이 신청을 법원이 하니까 등기소에서 신청서 받았죠?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이유가 있으면 상당한 처분한다는 건 뭐예요? 등기를 받아주면 돼요. 등기가 된 거는 뭐예요? 등기가 된 것은 직권말소하면 돼요.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어디 가서 판단하라고. 이유 없다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법원으로 송부해 줍니다.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송부를 해줘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뭐예요? 이유 있다 이유 없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뭐예요? 그 이유 있다 결정하기 전에 이 결정 전에 이유가 있다 이유 없다 결정 있죠? 이 전에 뭐예요? 이의 부기나 가등기를 명한다. 그러면 이의 부기는 여기는 병하고 을하고 뭐예요?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을하프도 뭐예요? 을하프도 이렇게 을하프로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설정 처분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명해갖고 을하프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집행력이 효력이 없으니까 얘 등기 받아줘야 돼요. 2번 뭐라고? 저당권 등기 받아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결정해갖고 뭐 이유 없다 받아줘라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등기가 된 거 예컨대 그 구분 건물 있죠? 이 구분 건물의 복도와 계단은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갑이람이 복도가 되면 내 거라라고 이렇게 보존 등기했더니 이 어떤 또 뭐예요? 더 마시간 등기관이 받아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해관계니 이놈이 이거 내 거라고 철조망처럼 못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등기 왜 받았느냐? 절대 무효다. 직권을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소송하죠? 말세달라고 이제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제기하면 왜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 이거 말세달라 한다. 이의신청한다. 그럼 이제 법원의 결정 중에 결정해갖고 결정 전에 1에 1번 뭐예요? 2에 뭐라고? 부기 등기를 명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부기 명령할 수 있다. 거기 4번의 신청서에는 뭐예요? 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마찬가지예요. 5번도. 이거 1, 2번, 1, 2, 3번 이거 갖고 이제 절대 이런 안 배운 건 여러분 이런 거 답으로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1, 2, 3번 여기 세 개가 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2번의 문제가 작년에 나왔지만 자, 뭐 한 것을 틀린 것을 못 오라 했죠? 2는 집행규 효력이 없다라 했죠. 있다라 했으니까 틀린 거 기억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몇 번이야 이거. 4번이죠. 1, 3, 4. 그러면 니은이냐 디귿이냐 디귿. 자, 이 신청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도 업자죠. 뭐 꼭 들어가야 돼요.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는 게 몇 번이에요 이거. 3번이 답이겠죠. 그래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 디귿은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간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관할지방법원에 이인청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 거기 3인 이내 의견을 붙여서 보내는 것도 맞으니까 자 거기 3인 이내 의견을 붙여 신청서를 이의신청서에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등기관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이 3인 이내 의견을 붙여서 자 어디에 법원으로 보내죠. 법원에 가서 판단하라고 법원으로 보내지 어떻게 신청제에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틀린 거다 이게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뭐라 나왔어요? 이 기록명령은 이거 이제 30년 만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온 건데, 말 그대로, 자, 이것도 뭐냐면, 양입할 수 없다면 뭐야, 안 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인청에 따라 기록명령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전 등기에 대한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 하기 전에 3자의 저당권이 있게 되면, 자, 뭐라고 여기 1번에 그래서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인청을 각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각하에 대해서 이 인청에 의해서 관할지방 범위의 기록명 있기 전에 3자의 그 저당권이 같은 기록명 할 때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양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입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자, 이전 등기와 이전 등기는 뭐예요? 서로 양립하면 안 되잖아, 이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권 자, 해설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이거는 올해 안 나와요. 올해 안 나오는데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청을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인청에 대해서 관할지방법원에 그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기 전에, 자, 기록 명령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그걸 각하당했어. 그럼 각하당했는데 거기 이제 뭐예요?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가등기를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했기 때문에, 자,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자는 이전 등기가 있는 걸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방해가 장애가 안 되니까 받아주는데, 이번처럼 권리전하고 권리전은 뭐예요? 똑같은 이전 등기니까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말소등기 기록용 했는데 거기 기록 등기하기 전에 이해관계 있으면 뭐예요?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이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1번만 받아주고, 다른 건 뭐예요? 5번도 마찬가지죠. 전세권 등기 기록명령이 있는데 거기 동일한 전세권이 있으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2개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 안 받는다는 게, 양립할 수 없다면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뭐예요? 등기 신청을 각하당하고 나중에 뭐예요? 이 신청이 끝나온 다음에 기록명령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록명령을 주는데, 만약에 그 등기부상에 현재 양립할 수 없다면 받지 않지만 양립이 된다면 받아준다. 2만 하고 3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1번과 2번만 한번 내용만 봐주시고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 자, 이 기출문제 그 문제를 공시법 기출문제 내용을 자, 오늘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